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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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죠? 네. 네. 자, 요즘 장마철이라서 비도 오고 많이 습하고 그런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우, 오늘 너무 더워 가지고 네, 오늘 비도 많이 오고요. 에어컨 좀 많이 틀고 그리고 시원한 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 저녁 때라도 지금 진짜 덥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무더위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오늘이 네.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습하면서 맞아요. 더우니까 더 많이 덥게 느껴지죠. 그러시구나.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시원한 물 마시면서 더위를 이기고 계시군요. 우리 네. 또 박현순 작가님은 또 책 나와서 그 책 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하러 다니시느라고 바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네.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어요. 네. 요즘에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가지고 음. 네. 그래서 더워지기 전에 빨리 몸을 잘 다시 추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건강해야 또 일도 하니까. 일도 네. 하고 좋은 것도 나눠 드리니까. 자, 오늘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 "그래서 외로운 내와 고아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이 부분을 읽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 이 부분에서 마음에 남는 부분 나눠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는 그래서 외로웠네 파트에서 여러분들랑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되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도 원래 운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음. 여기에서도 이효령 선생님도 "운이 없었다. 나는 뽑기 운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러다가 한 번 이제 딱 뽑혔던 게 인제 전화를 뽑으셨다라고 예 인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운에 대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혜의 시작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저도 이것을 좀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저도 한 30대 초 요 정도 때까지도 '운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왜 흔히 얘기하면 저희가 뭐 뭘 뽑기를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왜 저희가 주차하러 들어가도 "나만 들어가면 자리가 없다." 이제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는 인제 오프라 윈프리의 그 글을 보면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더 이렇게 표현해 보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부터 '나도 된다,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뭐 예를 들면 무슨 음악회 콘서트 음악회 가도 이렇게 가끔 경품 추천하는 데 있잖아요, 선물 주는데. 그럼 거기서도 끝까지 될 때까지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했다가 제가 마지막에 거기 그 들어간 번호가 1 번이었거든요. 제가 되게 일찍 가 가지고 1번 자리였는데 음. 제가 마지막에 1 등으로 뽑혔어요. 우와. 예. 그래서 진짜 그 순간 그런 경험들을 제가 자꾸 하면서 안 되는 것도 물론 많은데 되는 거를 이제 제가 자꾸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가 "우주는 내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지혜의 시작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스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하면서 이 운명을 믿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거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또 그 운도 너무 막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를 음.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것만큼인데 거기에서 내게 있는 것, 내가 얻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다 뭔가 준비된 것들이 있었고 미리 이렇게 예비된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시냐에 달려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했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운이 좋을 거야. 나한테 운이 있어.'라고 믿으시면서 그런 순간들만을 더 포착하시고 잘 저장하시면 네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인생에 더 큰 의미가 발견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운에 대한 이야기 할 얘기 참 많은 사람인데 네. 저도 어디 가면 친구들은 다 그 당첨되는데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 마음을 바꾸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바꾸면서 여기저기 많이 추첨하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강연회 가 가지고 뭐 케이크 쿠폰도 당첨되고 또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저도 믿습니다. 네, 얘기 나눠 주셔서 감사해요. 자, 사랑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윤희 작가님처럼 그 파트가 되게 좋았어요. 네 번째 파트. 그래서 외로웠네. 저는 그중에서도 89페이지서부터 91페이지 그 내용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것이 영원히 사라진다? 그리고 영원히 있다? 막 이렇게 저도 예전에 많이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이호령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죽음조차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 원자가 흩어지는 거라고 설명하지요.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범위 축소해서요.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소멸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존재가 이렇게 흩어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죽음이라는 게 이어령 박사님의 생각을 좀 이렇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인제 이 선생님이 그 이렇게 살아온 걸 죽음을 이제 앞두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 헤어냈을 때 되게 외롭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그랬던 분도 결국에 가서 죽음 앞에서 '아 나 내 삶이 되게 많이 외로웠구나.' 그러니까 되게 솔직한 거잖아요. 본인도 있었고 되게 총망받는 그런 학자고 지식인이었는데 결국은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남들보다 뭐 업적이 뛰어나고 막 그래도 결국은 정말 죽음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냥 왜 '인생이라는 게 또 외로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분도 되게 평범하고 우리랑 같은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애로움 속에서도 수십 년씩 변함없이 관계를 맺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도 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일 거야." 그래서 인제 이런 지혜를 남겨 주시는데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을 읽고 그리고 이렇게 밤늦게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보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외롭고 그냥 대화하고 싶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느낀 감정과 이런 나만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이렇게 공유하는 자체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외로워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가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다 똑같구나.' 이혜영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외롭다는 게 누구나 인생은 다 외로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생이 외롭겠지만 이게 어차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기도 하고 외로움이.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그냥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 같구나. 다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파트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느꼈고요. 이분 말씀처럼 내 존재가 아까 제가 말한 우주에 이렇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가 이렇게 흩어진다면서 이렇게 내 존재가 이렇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흩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좋아서 그냥 읽었을 때 제 감정과 그 느낌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쵸. 다 누구나 대단한 분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신 분도 결국에는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다 죽게 음. 된다는 거. 음. 예전에 책 읽으면서 되게 대단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뭐가 다를 거다라는 생각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외롭고 나중에는 죽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그 있잖아요. 어쩌다 실수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생기면서 마음이 쪼끔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넓어졌다고 할까?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할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랑님 나눠 주신 이야기 들으면서 '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외롭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 발명품도 나오고 그 외로움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저는 그 5번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어령 어 뭐라 되게 수식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작가분이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내용 안에. 네. 그 자기는 상대를 비방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하는 본능을 따라갔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어른한테 뭔가 물어보면 자기 말에 대항하는 것 같고 이런 그런 문화 때문에 어 자기는 자기를 무시하고 놀리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하시면서 가장 무서워해야 될 거는 질문 없는 사회에서 자라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거다. 그래서 지금 질문 못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어."라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기 안에서도 좀 외로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저도 지금도 그렇고 질문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고 '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질문에 대한 공부 그래서 저는 그림책 공부도 하고 코치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질문이라는 이 단어를 따라서 저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 그쵸. 누군가가 "왜 그래? 이건 왜 그런 걸까?"라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뜻 대답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꼭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면 좀 약간 경계하는 또는 경직되는 그런 것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모른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알려주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갔는지 물어보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 저랑 만나는 아이들은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게 이해가 안 갔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 어디서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질문을 되게 일을 하면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정보들 그다음에 유튜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도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이건 왜 그런 걸까?' 근원을 찾아가고 이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만나는 세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가득한 세상일 텐데 그 안에서 비판적인 사고로 제대로 된 정보와 올바른 사고 이런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하브루타도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질문에 대한 공부라서. 요즘은 그래도 질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옛날보다는 좀 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라 반갑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작가님의 그 호기심 되게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도 나름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와 이렇게 많은 호기심을 갖고 평생을 사셨으니까 이렇게 많은 지혜들을 얻으실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저도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각자 생각하신 이야기들을 좀 나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6, 7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마철 건강 주의 잘 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나눠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